안녕하십니까. 한문교육과 23학번 이채원입니다. 저는 4학년이라서 5월 한 달간 신매에 있는 제 모교인 시시고등학교에 교육 실습을 다녀왔는데요. 첫날에 가서 연수를 듣는데 반 학생들이 크롬북이라고 학교에서 개별로 하나씩 지어주는 사양이 꽤 좋은 노트북을 각자 가지고 수업을 한다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그 시시고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불과 한 4년 만에 학교 수업 체제가 싹 바뀐 거잖아요. 저희는 대학에 와서 교생 나가기 전에 수업 시연을 하는 수업을 할 때 그 크롬북이라는 수업 매체를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저희가 아는 형식인 종이로 된 교과서, 주류 학습지만을 사용해서 수업을 구성했었는데 반 학생들이 다 모둠을 만들어가지고 노트북을 다 펼치고 있는 모습이 막 너무 유토피아 같고 미래 학교 같고 이런 교육 환경에서 제가 교사가 되어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제가 보게 될 교실이 이런 교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문 선생님 수업 참관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제가 본 풍경은 제 상상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처음 참가하게 된 수업의 내용은 한문 선생님께서 아예 아무 설명 없이 처음부터 모둠을 만들어서 각 조마다 고사성어를 하나씩 지정해주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그 고사성어들을 조사하고 나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요소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PPT를 한 장씩 만들어내가지고 발표를 하는 활동식 수업이었는데요. 정말 신박하고 교육 효과가 좋을 듯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세상에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그냥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무작정 챗GPT나 제미나이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각주국어에 대해 설명하는 사진 한 장을 만들어줘. 이렇게 띨렁 한마디 던져버리고 과제를 끝내는 거예요. 이 40분을 주는 과제를.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아서 아직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려봤는데요. 어떤 조에서 호가, 호위라는 고사성어를 맡아서 설명을 해야 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3명이 있는 조였는데요. 걔네가 호가, 호위를 설명하는 사진 만들어줘. 챗GPT한테 이렇게 딱 하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결과물 이렇게 한 낼렁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프롬프트를 더 입력을 해서 결과물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프롬프트를 더 추가한다는 내용이 뭐 유래를 추가해줘, 뭐 해석 순서를 알려줘, 이 말이 현대에서 쓰이는 사례를 알려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처음에 걔네가 더 쓴 게 호랑이를 좀 더 귀엽게 해줘. 그래서 호랑이를 엄청 이렇게 호랑이만 딜렁 이렇게 바뀌고 아무 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막 더 쓰길래 제가 설마 뭐 혹시 뭐 내용 추가를 하는 거겠지 하고 봤는데 또 그 다음에는 호랑이 머리에 리본을 달아줘 이러더니 갑자기 사진 전체 색감을 핑크색으로 바꿔줘 이러더니 완성을 띡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완벽하다면서 발표를 하는데 더 충격이었던 거는 한문 선생님께서도 이제 학생들이 한문이라는 과목에 너무 관심이 없고 활동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라도 챙기려고 흥미라도 챙기려고 학생들이 저렇게 그냥 저딴 PPT로 저딴 발표를 하는데 그냥 잘했어요 박수 다음 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문 외에 다른 과목들도 참관을 많이 들어가 봤는데 다 요새는 선생님들께서 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흥미를 돋구어주는 학습에 좀 얽매여 계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고 학생들은 갈수록 더욱 적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교생 기간 동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생 기간 동안 이런 것을 보며 겪으면서 처음에는 교육자로서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 체제와 학생들의 수준들이 더욱 심화될 텐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뿌듯함이나 자긍심이나 만족감 같은 걸 느낄 수 있을지 좀 회의감이나 허무감도 들게 되면서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학생들의 수준이 이 정도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원래 한문 수업 방식대로 제가 수업을 준비해야 했을 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짜다 보니까 갑자기 진짜 너무 의미가 없게 느껴져서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수업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파격적으로 다시 보수적으로 돌아가서 종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기기를 활용한 수업도 처음에는 다 의미가 있었겠죠. 요즘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것이 되겠지만 그 능력을 가르치는 것과는 별개로 본래 학문의 본질이 다 흐려진 이제 와서는 지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글을 스스로 읽고 깊은 사유를 하여서 손으로 쓰면서 정리하는 힘이라든지 그 정리해서 온전히 내 것이 된 기록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그런 학생일 때 얻어보아야 하는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지류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다시 이전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발전이 없겠죠. 크롬북을 쓰기 이전에 지류와는 차별화되는 것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제가 구상해본 미래 교과서 형식은 바로 성장 흔적이 남는 교과서입니다. 서를 1년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하나의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3년치 사유의 성장 과정이 기록되도록 하는 방식인데 사실 제 전공 과목이 한문이라서 한문이 이제 더더욱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도 선생님들의 뜻과 지혜를 함양하여서 자신의 가치관을 설립하기, 성찰하는 힘을 기르고 온고이 지신하기 여서 그런지 학생 스스로 사유를 하는 힘을 학교에서 강용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쓰면서 소감 발표 같은 좀 의례적인 절차를 강제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절차에 대비하게 되어서 항상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휘 표현력도 더욱 좋아질 것 같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래도 없으니까요.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회가. 딴 길로 말이 새는데 그래서 성장 흔적이 남는 교과서의 구성은 내용은 정말 최소화를 해서 본문만 남겨놓고 각 수업에서 쓰게 될 학습지를 붙이거나 손으로 적으면서 마인드맵 등을 할 수 있는 칸을 되게 비율을 크게 놓고 어떤 과목이든 각 단원별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 아직 궁금한 것, 앞으로 실천할 것 등을 적는 영역을 두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의 통일성은 교사용 교과서의 강화로 따로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용 교과서의 구성이 또 아주 중요하게 되겠지요. 교사의 역할이 아주 많아집니다. 리더도 돼야 하고 MC도 돼야 하고 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학생들은 성장을 하고 있겠죠. 그럼 서로 효능감을 느끼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스마트 기기로도 적고 뭐 기록을 할 수가 있지만 지루로 하는 것의 효과는 제가 약간 이론적으로는 잘 모르기야 하지만 그저 보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효과를 느끼는 바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서요. 손으로 써보는 것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뭐 스마트 기기에서 뭐 조금 더 많이 기록한다고 해서 용량이 조금 늘어날 뿐이잖아요. 그것과는 다르게 책이 늘어나는 두께를 눈으로 보고 이런 면에서 지류를 활용하는 수업 방식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내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론이 훨씬 길었던 것 같은데 성의가 없어 보일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만 저의 장하고 성대한 상상에 비해서 제 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이미 노력은 담겨 있답니다. 교수님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생 나간다고 말씀드릴 때도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수업 때 깔끔한 진행에 자료까지 항상 친절하게 올려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방학 잘 보내셔요.